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친에게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당한 제 아내를 도와주세요. 2021년 9월 19일 오후 2시까지 처가 쪽 큰 집 방문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하여 인사드리러 갔었습니다. 당일 오후 1시경 저와 아내 부친 이렇게 3명이서 제 차량으로 이동 중에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여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 중에 욕설이 나왔습니다. 당시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처가 쪽 큰 집에 도착하여 큰 집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신혼집에 장인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5시 50분경 신혼집에서 나와 아내 집으로 이동 후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하여 포장을 한 후 아내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화기애애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 혼자 신혼집에 돌아와 취침을 했습니다. 다음 날 장인께 다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가로 귀가 안 했고요. 2021년 9월 20일 오후 1시경 장인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혼인 전 첫 추석으로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당일 점심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장인께 명절 용돈을 드렸고 이후 저 혼자 신혼집에 돌아와 취침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1일 추석 당일 제 부모님께 아내와 같이 인사드리기 위해 신혼집에서 오전 10시경에 나와 아내 집 앞에서 아내를 태워 저희 부모님 집인 서울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제 부모님 집에서 인사를 드린 후 점심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저와 아내 둘이 밖에 나와 장인이 요구한 장인의 지인인 후배에게 사진을 전달하고자 해서 서울에 있는 화려한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9월 26일 오후 6시경 부모님 집에 있던 저에게 아내가 카카오톡에 페이스톡을 요청하여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화 중 아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저는 응? 무슨 일인데? 그러며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로는 지난 9월 19일 처가 큰집 방문 시 차량에서 제가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장인이 자기를 무시해서 자기한테 욕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황당하여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왜 장인께 욕을 하겠냐? 그날 사고 날 뻔했었으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 또한 너무 당황해서 무의식 중에 나온 것 같다고 하니 아내는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니 내일인 9월 27일에 퇴근 후 아내 집으로 와서 장인에게 오해를 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건 당연히 오해이고 내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니 퇴근 후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7일에 퇴근 후 바로 아내 집으로 갔습니다.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오후 8시 10분경 아내 집에 들어가니 장인께서 평소와 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장인께 아버님, 저 왔습니다. 인사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으셔서 못 들으신 줄 알고 재차 아버님, 저 왔습니다. 인사를 하였지만 장인께서는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안방 문을 닫으셨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아내에게 왜 저러시는 거야? 하고 물었으며 아내는 자기도 모르겠다며 손사래를 치며 저에게 일단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고 5분 후쯤 장인께서 안방문을 여시고 나오시길래 일어나서 말을 하였으나 대뜸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자네 내가 우스워 보이냐? 라고 하며 바닥에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나오시면서 한 욕설을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야 신발놈아 너 살기 싫으냐? 내가 우스워 보여? 너 이 신발놈아 콱 못살게 만들어버릴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우습지? 저는 문을 열고 나오시는 장인의 욕설을 듣는 순간 매우 당황하여 아버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욕은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장인께서 저에게 야 이 신발놈아 너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10월 23일에 보자. 너 결혼 못해. 너 이 신발놈아. 너 내가 16살 때부터 모르지? 너 결혼식 날 내가 영화 한 편 찍어줄게. 너 그날 결혼 못하니까 봐봐. 그날 영화 찍을라니까. 내가 밑에 애들 데리고 칼춤 한번 출라니까 너 한번 봐봐 신발놈아. 너 지난번에 큰 집 갈 때 차에서 욕했지.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바닥에 앉으며 아버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큰 집 가는 날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어서 너무 놀라 무의식 중에 욕을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러했어도 어른이 계신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데 저도 모르게 너무 당황해서 무의식 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과 차를 타고 갈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의식 중에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버님을 무시하거나 아버님께 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자 장인께서 이 싸가지 없는 신발놈이 네가 날 무시하니까 욕한 거야 이 신발놈아. 너 내가 아주 우습게 보이니? 너 결혼식 진행하면 내가 다 담궈버릴라니까 한번 봐봐 이 신발놈아.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서 아버님 정말 오해이십니다. 제가 설마 아버님이 우습게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아버님 앞에서 욕을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아버님께서 지읒 까고 있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 신발놈아 결혼 못해 이 강아지야. 한번 그날 어떻게 되나 봐봐.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협박성 발언을 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욕한 것은 아버님 무시한 것도 아니고 아버님께 한 게 아닙니다. 일단 아버님 말씀 잘 알았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이며 아내 집에서 나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였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드레스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드레스샵에도 못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떨리고 정말 심경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결혼식을 하면 다 담궈버린다는 그런 말들이 어찌 이리 쉽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저희 집으로 가면 부모님께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하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이루실 부모님 걱정에 저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혼집에 돌아와 1시간 후 아내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아내가 무슨 잘못이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이 매우 떨렸습니다. 본인은 고민 끝에 결혼식 자체를 하지 못할 거라 판단을 하였으며 결혼식 일정 다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알았다고 하였으며 아내는 장인께 결혼식 일정 다 취소하자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 같이 도망가서 살자고 하였지만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장인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며 일이 이렇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내와 처음 만난 후 한 달이 지나서 아내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저는 어디가 아프신 건지 물었지만 나중에 알려주겠다 하여 알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자기 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저는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후 2021년 3월에 예식장을 예약하고 양가 상견례를 2021년 4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니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스튜디오 촬영 등 일정을 소화하며 2021년 10월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아내에게서 아버지가 우울증 약을 20년간 복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장인과 같이 식사할 때 장인이 소시적에 조폭관리 대상자 명단에 올라 수배되어 삼청 교육대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으니
정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말을 믿고 장인께서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장인께서 가끔 험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9월 27일 오후 8시 10분경에 제가 본 장인의 모습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욕설을 하는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 며칠이 지난 지금도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장인에게 가스라이팅을 수십 년간 당한 아내의 말을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내일 제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드레스 보러 가는 날인데 가지도 못하고 저 혼자 신혼집에서 나와 부모님께 돌아가는 중 오전 11시 18분에 장인께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인께서 말씀하시길 나 아내 아빠인데 이혼 서류 보내게.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곤 장인께서 최대한 빨리 보내. 저는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고 결혼식 취소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부모님은 역시나 엄청 속상해 하시며 아내를 측은하게 생각하였고 한편으론 그런 상황을 결혼식 하기 전에 알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이미 청첩장도 보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40 중반이 되어 큰 불효를 한다는 마음에 너무나 속상하였고 정말 착잡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한다는 말에 정말 좋아하셨던 부모님이신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린 날 오후에 아내와 잠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장인께서 지인들에게 제 욕을 하면서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다. 그런 놈은 사위로 안 본다. 라는 말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통화를 하고 저는 웨딩홀의 결혼 취소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웨딩홀 측에서 위약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나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결혼식이었는데 장인의 그 협박성 발언에 아내와 저는 일방적으로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큰 성인이 그만한 협박에 어떻게 취소를 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저와 아내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내의 가정사로 인해 저와 아내의 인생은 풍비박산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기관에 이야기하여도 도움을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일개 개인의 가정사에 국가가 큰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둘의 문제로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저희 둘은 협의 이혼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는 현재 임신 중에 있습니다. 장인은 아내에게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서로 기뻐하며 태아 보험에도 가입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 한 목숨 살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월 28일 밤에 아내에게 온 메시지는 참혹했습니다. 장인께서 아내에게 찡찡한 표정 짓지 말라며 칼을 들이대었다는 말에 정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장인 마음에 안 들면 제 아내를 윽박지르고 칼로 협박하고 아내가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하니 제 아내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잘해주다가도 장인 마음에 안 들면 한순간에 돌변하는 그런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장인은 항상 제 아내가 결혼을 해서 자기를 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종종 아내에게 말하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인 자신 인생을 망치면 아내에게 가만 안 놔둔다는 폭언을 수시로 하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연히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장인은 저에게도 비슷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되시는 걱정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인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신혼집이 있고 직장이 서울인 저는 밤 9시쯤에 집에 들어오니 일찍 퇴근하는 아내가 저녁 때 항상 와서 돌봐줄 것입니다. 라며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오니 아내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현재 너무나도 장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인이 칼을 들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해봤자 금방 다시 장인이 돌아와 왜 신고를 했냐고 정말 자기를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장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흔한 말로 돈줄로 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주변 친척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경찰, 가정폭력 상담소 등과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였습니다. 기관의 호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과 금방 풀려나와 자기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강하여 수십 년간 함께 지내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병원 등도 생각만 하였지 병원에서 나온 장인은 더 악에 받쳐 신부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장인의 소나귀에 벗어나고자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는 가정폭력 상담이나 경찰 신고, 정신병원 입원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행위 등을 하는 것조차 무서워하여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결국 아내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자 아버지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혼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가 장인의 손에서 벗어나야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장인이 조속히 이혼이 된 것을 알아야 아내의 입장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올리는 이 순간에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연락이 옵니다. 장인이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온갖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오늘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진짜 못 살 것 같다고 하며 도저히 집으로는 못 갈 것 같다고 합니다. 저에게 오는 것조차 저에게 피해를 줄까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저에게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저를 걱정하며 오늘은 일단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저희 부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저희 아이를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글을 올리는 일은 처음이라 글 실력이 많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20살이고 대학생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저, 16살인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저희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가정으로 살아왔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전까지는 말이죠. 2021년 9월 6일 제 아버지께서 외도를 하신 것이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2019년부터 하셨다고 하더군요. 상대는 아버지가 다니시는 수영장 센터 근무 강사였습니다. 2019년부터 서로 톡을 주고받았었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수영장 가기가 힘들어졌음에도 연락은 지속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연락을 계속해오다가 어머니께 들키자 차단하고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외도를 하신다는 사실을 2019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핸드폰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핸드폰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아버지의 카카오톡을 들어가 두 분 사이의 톡을 읽어봤는데 보고 싶다, 뭐하냐, 잘 자라, 내일 봐 등의 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가 잘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그다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외도 상대 성함을 여쭤보며 누구시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수영장 강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전 아버지를 믿고 예전에 외도를 하신 후 갱생하셨으리라 믿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하고 계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전에 외도를 하신 이야기는 후설하겠습니다. 2005년쯤 제가 4살 정도였을 때입니다.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싸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도 왜 싸웠는지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싸움 이후 어머니는 대학교 동창분이 계시는 곳으로 저와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이때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났다가 돌아온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는데 두 분끼리 잘 해결하신 듯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집을 떠났다는 것은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주말에 도서관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제 여동생이 저를 안방 쪽으로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자 여동생은 아버지의 핸드폰 속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아버지의 핸드폰을 사용하던 도중 갤러리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진 한 장으로 바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었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늦게 집에 들어오셔서 의심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하였고 어머니는 바람이다라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욕을 하셨고 뺨까지 때리셨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직장 동료 여직원일 뿐이다. 내 핸드폰으로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길래 찍어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하였는데 이전에 외도했던 전적이 있길래 그랬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2021년 9월 6일 이후로 어머니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요즘 어디를 그렇게 가시냐 여쭤보았는데 교회 친구 집사님을 뵙는다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도 6시에서 7시 사이에 보통 퇴근하셨는데 9시에서 10시쯤 퇴근하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두 분 사이의 대화도 저희가 있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봤지만 부모님께선 우리끼리 마찰이 조금 있었다. 해결되면 그때 알려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인지 꽁꽁 싸매셨습니다. 그러던 9월 23일 제 여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계시고 아버지는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은 자신이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바람, 이혼, 보육원 등의 단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는 일이 아니냐며 불안해했지만 저는 두 분이 잘 해결하시리라 믿고 나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말만 그렇게 했지 두 분이 대화하실 때 방에서 나와 혹시 바람 피웠냐 라고 여쭤보았지만 두 분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9월 28일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소주 한 병을 든 채로 오셨습니다. 이윽고 술을 마시고 계셨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9시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대략 30분 정도 후에 제 여동생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동료들과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30분 정도 후 간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둘은 옷을 차려입고 밖에 나가시더군요. 저는 어디 가시냐 여쭤봤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10시쯤 되자 3명 모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술 취했으니 내일 이야기하자며 방에 들어가시려 했으나 아버지께서는 나 술 안 취했다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자 직원과 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술을 마시냐 그것도 지난번에 그 이혼녀랑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2017년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그 여자분과 이번에도 외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가 술집에서 그 여자 직원을 옆에 끼고 술을 마셨고 그 여자 직원의 머리까지 쓰다듬는 걸 어머니와 여동생이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직장 동료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였고 집으로 오던 도중에도 어머니 성함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왔다고 합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4번째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은 니네 아빠랑 못 살겠다 라며 별거를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께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냐 나가 뒤져라 네 엄마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느냐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딸꾹거리면서 그래, 날 때려라. 살지 말까? 살지 말라 하면 여기서 떨어지겠다. 라며 술주정을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동생에게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둘은 술이 취했고 감정 기복이 심할 테니 내일 이야기하자. 한 번 더 이야기해봤지만 아버지는 계속 취하지 않았다며 계속 말하자 하셨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해결책을 각각 2개씩 내놓았습니다. 우선 제 의견은 첫 번째, 두 분끼리 화해하고 이전처럼 행복하게 산다. 두 번째,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별거하다 이혼한다 였고 여동생은 첫 번째, 두 분끼리 화해하고 이전처럼 행복하게 산다. 두 번째, 어머니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전까지 아버지가 친정에서 산다 였습니다. 우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머니는 어머니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전까지 아버지가 친정에서 산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여동생이 19살이고 저희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부터 아버지와는 남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저와 여동생을 찾아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 외도 상대인 수영센터 강사와 여자 직원과 손절하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잘해보려 했지만 오늘 있었던 사건으로 그게 부서져 버렸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께서는 저희 셋의 태도가 언짢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퇴근 후 아무도 반겨주는 가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주일에 2~3번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등의 안부는 여쭤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과 동정심이 어우러져 생긴 감정으로 외도를 저질렀다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지만 대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제 대학교에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2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번 주 주말에 친정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친정은 바로 옆 도시여서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음 주 정도에 대학교 근처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내용 위주로 바로 쓸게요. 형부랑 어쩌다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취준생이었고 형부가 회사 팀장한테 말해서 외주식으로 저한테 알바를 줬습니다. 회사 팀장은 원래 저도 알던 사이이고 일은 팀장에게 직접 받아서 산출물도 팀장에게 직접 줬습니다. 형부는 직접적으로 제 일에 가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처음 하는 일이었고 형부가 그 일의 담당자였기에 조언, 첨언 등을 해주었습니다. 거기까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조언이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변해갔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아직은 생각하는 게 어리구나. 많이 배워야겠다. 우리 쓰니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직은 더 공부해야겠네. 등등 챙겨주는 척하면서 사람을 살살 긁는 말을 자꾸 했습니다. 어느 순간 산출물에 대한 지적도 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을 17년으로 쓰지 않아서 지적, 컬러톤이 본인이 사용하는 톤보다 밝아서 지적 등 내용에 대한 충고보다는 지적을 위한 충고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핀잔이 어느 순간 제 인생에 대한 핀잔으로 바뀌어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 왜 취업이 늦는지 이제 알겠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잘 도와주겠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가스라이팅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굳이 자꾸 만나자고 해서 커피 사 먹이면서 합니다. 밥만 먹자 해도 PTSD 올 것 같게 됩니다. 왜 굳이 돈 써가며 사람 뭉개고 우월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같이 하는 입장이어서 그냥 수긍하고 계속 당했습니다. 2번째, 가스라이팅과 갑질은 가족 모임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애초에 제 일의 직접적인 담당자도 아니었으나 결과물에 대해 굳이 중간 점검해가며 관리하던 것처럼 집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제 방의 청소 상태, 소비 습관, 취업 준비, 효도 등 하나하나 지적질해가며 부모님 앞에서도 제가 쓴이랑 일을 같이 해보니 알겠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잘 가르치겠다. 쓰니는 다 좋은데 이런 것만 개선하면 될 것 같다. 등에 듣는 사람 신경 긁는 개소리를 부모님께 시전합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제가 취업하기에 스펙이 너무 모자라다고 생각되었는지 저를 보기만 하면 공부하려고 폭풍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싸우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저는 공기업 취준 중이었습니다. 애초에 가르쳐 준 건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예를 들면 토익 더 올려라, 한국사 따라 등에 입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충고질이었습니다. 눈이 높으니 눈을 낮춰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간절함이 없어 보인다. 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었지만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었고 싸워봤자 저만 피곤한 걸 알았기에 꾸역꾸역 참고 일도 그만두고 취업 준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원하던 곳에 취업을 성공했는데 그때도 부모님께 다 본인이 애썼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축하한다는 연락 한 통 없었는데 부모님 찾아가서 저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화가 났지만 이미 연 끊은 거 애써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형부는 아직도 저의 취업은 본인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공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의 충고가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됐다고 생각한 듯 싶네요. 다섯 번째, 이런 상황에서 우연찮게 이번 연도 사업을 형부네 회사랑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업 주최기관이고 형부네 회사가 참여기관인데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나 봅니다.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전화와서 정보를 물어보네요. 위에서 말했듯이 입사했을 때 축하했다고 연락 한 통 못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먼저 연락 한 통 없었는데 사업 소식 뜨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기업 못 간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 벌리길래 난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이없어서 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자존심 때문인지 아쉬울 것 없다는 식으로 끊었습니다. 여섯 번째, 알고 보니 형부 입장에서 꽤 중요한 사업이었는지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 하나 못 알아봐 주냐고 적어도 알아보는 신용은 해야 하지 않냐고 합니다. 애초에 내가 알려주기 싫었던 것도 있지만 당연히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정보였습니다. 언니한텐 난 정말 아는 게 없다고 말했고 사실 형부가 나한테 뭘 도움 줬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언니는 저보고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언니와는 사이좋게 지내왔는데 형부 때문에 언니 보기도 껄끄럽게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남한테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필 제가 타깃이 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대학 4학년 때부터 취준 기간 내내 전 계속 저런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는데 제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부모님이나 친척들한테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아는 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대체 심리를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전에 잘 모르고 저를 잡으셨던 형부가 취업 스펙 모자란다고 얘기해서 그거 믿고 혼냈던 기억이 있으셔서 이제는 제 말을 믿어주시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으니 무시하고 살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 시켜줘서 자소서에 한 줄 추가한 것 빼고는 솔직히 진짜 도움받은 게 없고 말 안 하면 제가 없는 곳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다닐지 모르겠어서요.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40일 되어가는 아기 독박 육아 중입니다. 조리원 퇴소 후 혼자 독박 육아하는 중인데 진짜로 너무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그래요. 남편은 7시에 출근하면 저녁 7시 넘어서야 집에 오는데 남편도 몸 쓰는 힘든 직종이라 힘들어도 아기는 제가 온전히 돌보고 대신 남편이 집 청소, 설거지, 우유병 소독 등 집에 오면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해줘요. 저는 친정이 없어서 도움 청할 것도 없이 정말 밤잠 못 자고 아기 보고 유축하고 해서
피곤에 찌들려 버리니 극도로 예민해지고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 와서 아기 사진 보내라, 영상 보내라, 아기 우유 많이 줘라 그러시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사진 한두 장 보내다가 말았죠.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은 먹거나 칭얼대거나 해서 거의 많이 안아주는데 이유 없이 짜증내면서 오징어 굽기 하는데 그때는 너무 저도 힘들고 지쳐요. 기저귀나 수유, 잠투정 등으로 짜증내거나 울면서 오징어 굽기 하면 대처가 가능한데 간혹 이유 없이 울거나 오징어를 짜증내면서 구울 땐 저도 울고 싶고 심지어는 도망가고 싶어요. 이번 연휴 때 어머니가 잠깐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때는 아기가 잠만 잤고 어머니는 아기가 순해서 편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가시고 남편한테 나 미친 듯이 힘들다고 아기 신경 안 쓰고 4시간만 푹 자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집안일 다 하는데 그깟 애기 하나 못 보냐고 하네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울먹울먹 하니까 남들도 다 하고 연년생도 다 키우는데 그러냐고 하대요. 그 말 듣고 지갑이란 폰만 가지고 지낼 곳이 없어 숙박업소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 보기 쉬운 아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전화가 난리네요. 카톡으로 사과도 하고 싹싹 비네요. 간만에 저는 사람답게 좀 씻고 음식도 시켜 먹고 잠도 자고 아주 천국이 따로 없네요. 여기서 쉽게 백기 들며 들어가는 것보다 한 며칠 쉬고 싶네요. 추가. 글 쓰고 정신없어서 잊고 있다 들어오니 너무 위로되는 댓글들 몇 번씩 읽으며 울었네요.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크게 위안이 되고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아기 키우시는 엄마들 글 보면서 동지에도 느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루 숙박업소에 있었지만 아기가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 음식을 먹으면 아시죠? 유축을 못해 옷이 다 젖고 죄책감도 들고 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네요. 잠깐 남편 욕도 좀 해볼게요. 장단점이 극명한 사람이라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임신 당시에도 입덧이 없어서 출산 전까지 새벽에 남편 도시락 싸고 배달 음식 극혐하는 사람이라 저녁상도 매일 나름 신경 써서 차려줬어요. 너무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저녁 부실하게 차려줬었는데 남편 하는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저녁 한 끼 맛있는 것도 못 얻어먹는다고 살기 위해 억지로 먹는다고 밥이 아니고 똥을 먹은 것 같다고 인상 쓰며 말하는데 만상 몸으로 너무 심신이 지치고 힘들어 대꾸할 여력이 없어서 제가 입을 닫았어요. 출산 후에 집에 오자마자 또 밥 전쟁. 남편이 하는 말이 집안일은 본인이 다 하겠다고 하지만 밥만큼은 본인이 차려 먹는 게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하고 나름 하려고 하는데 육아를 해보니 이게 웬걸. 식탁에 앉아서 밥 여유 부리며 먹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딱딱하게 굳은 밥 반찬이 없어서 김치 꺼내서 아기 잘 때 빨리 먹고 진짜 살기 위해 먹고 하는데 그래도 남편 퇴근하면 잘 차려주고 싶었는데 장을 못 보니 식재료도 없고 해서 또 신경 못 쓰니 보란듯이 라면 끓이고 화내면서 집안일 신경 안 쓰게 해주는데 밥이 이게 뭐냐고.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차분히 설명해줬어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나도 찬밥과 김치에 살기 위해 먹는다고. 돌아오는 대답은 살기 위해 먹는다면 살지 말아야지. 미친 새끼인가 싶었지만 출산 후 몸도 성치 않고 힘들어서 또 입 닫았네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육아에도 지쳐있고 하다 보니 제가 터졌었나 봐요. 남편이랑 아직 밥 문제는 조율을 못 봤지만 육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주말에 외출도 하라고 하네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지만 아기 위해서 또 열심히 육아를 해야겠네요. 제가 결혼 전에는 노는 것 하면 거의 1인자였고 술도 굉장히 잘 마셨고 꾸미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퀴릴에 미니 원피스 스타일 좋아했어요. 남편이 항상 불안해하며 엄청 따라다녔고 결혼할 때도 친구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된다면서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정말 가정에 올인했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살림도 잘하고 해서 놀랬다고 많이들 그랬어요. 남편도 인정했어요. 저보고 정말 의외라고.
살림도 잘하고 알뜰하고 시댁에도 잘한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불행한 가정에서 방치 속에서 성장했기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 또한 저의 로망이었기에 더 노력하고 있고요. 결혼 전 먹던 술은 입에도 안 댄 지 오래고, 임신하고 육아하면서 얼굴에 스킨 하나도 안 바르고 그냥 저를 놓아버린 듯 그렇게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저를 막대하나 싶기도 하네요. 아기가 클 때까지만 나를 내려놓고 나를 갈아서 아기에게 온전히 올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말이죠. 주절주절했네요. 그래도 기운 내고 오늘도 육아를 해야겠어요. 위로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